공개된 패치노트 1.5.7.F1 스프링 클리닝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 번역을 보니까는 봄맞이 대청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청소라는 말답게 피드백들을 반영해가지고 역사적인 건물 옵션이라든지 벤치마크라든지 UI 툴바 같은 그런 피드백도 반영을 해서 추가를 했고, 그 외에 여러가지 버그들을 픽스해주면서 그동안 잘못 시뮬레이션 됐던 것들, 얼마만큼인진 모르겠지만은 성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던 부분들이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패치노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역사적 건물 옵션이 생겼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건물을 클릭하면 하단에 나오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현재 이 건물의 모습이 영구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레벨업이나 버려짐 이 두 가지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옵션의 주 목적은 건물의 레벨이 올라가면은 이 건물의 모습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정시키기 위해서 이 기능을 쓰는 겁니다. 보통 이런 일반적인 건물에다가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에셋을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떠한 구역을 특정 건물로 해서 모양을 잡아놨을 때 그때 그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내부에 벤치마크가 생겼거든요. 옵션 메뉴에서 생긴 벤치마크를 클릭하면은 자신의 시스템 사항과 설정해놨던 옵션에 맞춰가지고 벤치마크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과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 결과물이고 현재 자신의 컴퓨터 사양이 나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 버전, 윈도우 버전, CPU로 라이젠 7 9800X3D를 사용하고 있고 GPU로는 지포스 3080 T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64GB, 비디오 메모리는 12GB, GPU 한계값은 92%라고 나오는데 제가 벤치마크를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전체 그래픽 품질을 높음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해상도만 QHD로 설정을 하고 벤치마크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벤치마크를 시작하면은 모두 멈춰있는 상태에서 도시의 렌더링을 시작한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카메라가 점점 올라가면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정도 시점부터 플레이가 되면서 도시의 차량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밤낮이 변경이 되면서 카메라가 올라가면서 밀도가 있는 구역을 보여주면서 그 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높다란 건물들 사이로 저기 사고난 지역, 사람들 많은 구역이죠. 그 부분으로 점점 지나가면서 아마 사람들 많은 부분을 땡겨가지고 연산이라든지 렌더링이라든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도시 꽤나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나왔는데 저도 솔직히 이 벤치마크를 통해서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나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벤치마크가 약 1분 30초 정도 길이더라고요. 총 2597프레임을 생성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고 프레임이 많을수록 더 부드럽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평균 FPS가 28.94 FPS로 진행을 한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FPS 리미터 이 모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정한 그래픽 옵션, 그리고 이 왼쪽에 나온 차트하고 이 표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상단에 있는 CPU 프레임은 CPU 렌더, 그러니까 GPU한테 저거 렌더 하라고 명령을 하는 그 속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CPU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속에서 각 오브젝트들이 연산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 아래 CPU와 GPU 같은 경우에는 밀리세컨드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높을수록 병목 현상이 있다라는 뜻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이 패치를 처음에 받고 나서 4K로 벤치마크 돌려보고 모드를 사용하면서 벤치마크를 돌려보고 여러가지 사용으로 해서 돌려봤거든요. 모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CPU와 GPU가 거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거를 보면은 모드에서 GPU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GPU 한계값도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훨씬 더 낮은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FPS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밀리세컨드를 얘기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다만 GPU 같은 경우에는 FPS를 보통 얘기하니까는 높을수록 좋은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이 30프레임 정도, GPU를 한계값 95%까지 사용을 했을 때 25프레임 정도 나온다라는 얘기 같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 사양에서는 어떤 정도의 효능이 나온다, 대충 유추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드를 모두 꺼주고 QHD 해상도로 그래픽 옵션은 높음, 벤치마크를 돌렸는데 아까와는 값이 조금 다르죠. 그래가지고 그래픽 옵션은 높음으로 그대로 두고 4K 해상도하고 FHD 해상도까지 한번 참조를 할 수 있도록 가져와 봤습니다. 크게 유의미한 차이는 모르겠는데 상단의 프레임하고 평균 FPS는 소폭 차이가 있긴 하네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제가 QHD 해상도로 옵션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모드가 있는 거와 없는 거 그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상단의 프레임 수도 차이가 많이 나죠. 평균 FPS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CPU 프레임 차트에 그래프도 차이가 나는데 CPU 게임 저 녹색 라인이 모드가 없는 쪽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은 저거는 높을수록 더 좋다는 얘기인가? CPU하고 GPU 저 차트를 보면은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죠. 아무래도 모드를 많이 사용하면은 CPU가 한가한 거에 비해서 GPU가 좀 더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맨 아래 표에서는 물론 최대치라든지 평균값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숫자가 가진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어요. 다만 GPU 한계값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보이죠.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와서 백과사전에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된 색상 변경이라든지 이번에 업데이트된 역사적 건물, 이 내용이 추가된 걸로 보이고 존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이 기능도 설명으로 추가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규 UI 툴바 크기와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옵션 인터페이스 여기서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이 도구 막대 크기 이걸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투명도 0%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투명하게 보이죠. 투명도 100%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배경이 보이죠. 그리고 도구 막대 크기 같은 경우에는 80%가 제일 작고 130%가 제일 큽니다. 13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커져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보이고 8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작아가지고 클릭 미스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넓게 보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런 투명도를 조절을 할 때 게임 화면이 나와가지고 내가 조정하는 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서 보여줬으면은 조정하는 게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게임 플레이인데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걸 막아서 교통 혼잡을 줄였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반려동물의 제한 및 번식 확률을 조정해가지고 전체 반려동물의 수를 줄였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수요를 균형을 맞췄다고 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고등학교를 가는데 초등학교 졸업기간이 너무 기니까는 고등학교에서는 벌써 졸업하고 대학교로 갔는데 초등학교에선 졸업을 안 해서 고등학교로 가질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서 엄청 수요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 정책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20%에서 50%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구역을 설정해주고 정책을 설정해줄 수가 있는데 이 정책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전거 패치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해서 약간 징그럽게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을 20%까지 줄였는데 자전거를 타는 도시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책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늘릴 수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다채로운 도시 모양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혼합형 주택 공급이 상업 및 중밀도 주거 수요가 영구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안 지었었는데 이것도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사무실이 매물로 잘못 취급되어가지고 실제로 사무실에 사용 중인 경우에도 수요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게임 뒷단에서는 이 건물이 비어있으니까는 누가 사가라 하면서 리스트가 올라가는데 이 회사가 저기 건물 비었네 하면서 건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으로 돌아가는데 실제 건물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트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당연히 빈 건물로 인식을 하고 수요가 올라오지 않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민 데이터에 잘못된 정보를 사용해서 사무실 수요를 개선하던 문제를 수정하고 과도한 소프트웨어 회사 생성을 유발하던 편법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상업용 건물에 고객이 전혀 없어서 수요가 급감하던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상업용 건물 수요는 상점의 평균 재고량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외부 연결은 일반 도로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 학생들이 학습 시간에만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문제도 수정하게 되었고, 대중교통이 정류장에 도착을 했을 때 저 멀리서 이 대중교통을 타야 되는 사람이 딱 찍히는 순간 그 대중교통이 출발을 안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차량이 정체가 되고, 그 정체가 오래 걸리면은 차량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특정 업데이트 프레임 동안 자원 공급 처리가 건너뛰어질 경우 건물 업그레이드가 멈추고 진행되지 않아 레벨 표시기가 고정되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하고, 항구 메일 전송 경로 탐색 요거를 고쳤다고 합니다. 특정 상황에 일부 사무실이 생산이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었던 문제도 수정했다고 합니다. 확장팩에서도 수정사항이 있는데, 상업 및 공업 건물이 상품을 수입할 때 이 DLC 항구가 근처에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외부 연결을 통해서 상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갑자기 높은 자원 조달 비용 이게 뜨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된 패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게임과 확장팩, 업적 아이콘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합쳐가지고 다 언급을 하긴 했는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백과사전이 처음 나왔을 때 검색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튕겼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CJK가 아마 중국말, 일본말, 한국말로 유출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이상 입력을 해도 튕기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백과사전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식물 에로디 변화에 따른 바람 효과 전환이 개선되어가지고 디테일하게 볼 때 나무의 움직임이 더 부드럽게 보여진다고 하고, 낮에는 달빛과 그림자 효과를, 밤에는 햇빛과 그림자 효과를 비활성화했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좀 얼탱이 없는 부분이었긴 했어요. 그리고 무료로 줬던 건물 아이스플레이크 아레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에 벌써 설치를 해놨으면은 이 패치 이후로는 다시 한번 설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 품질 저하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화질 및 중간 화질의 설정에 LOD 전환 거리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메인 메뉴 FPS는 GPU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120으로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패러독스 모드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추가가 됐는데, 이제 플레이셋 공유가 가능합니다. 최대 3개의 모드를 동시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막바지에 진행이 멈추는 문제를 수정했다고 합니다. 모드 UI를 열고 플레이세트를 관리를 할 때 모드의 다운로드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수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응답 속도 개선하고 이런 편의성을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추가된 공지 같거든요. 패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로딩 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패치노트 살펴보기는 여기까지이고,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블루였습니다.